자, 윤석열이가 해외에 갔다 돌아왔잖아요. 진짜 해외여행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술 먹고. 얼마나 좋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 술 먹고. 그리고 의전 받고. 그럼요. 그리고 대충 몰라도 그냥 거기 가서 뭐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세팅하고 누워서 잘 수도 있고. 누워서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순방뿐만 아니라 그렇게 술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좋은 술을. 그래 기자들한테도 그래서 술 말고 음료를 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견적 뽑아보면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귀국을 했습니다. 밤에 어둑한데 귀국을 해요. 새벽 3시에. 나 살다 저런 진상들 전부입니다. 진짜 부부가 세트로. 아유. 근데 새벽 3시에 들어와도 저렇게 다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막 해야 되나요? 아, 저거 욕할 뭐 필요는 없겠지만. 비행기 안에서 욕하고 똥은 싶어. 제대로 싸셨는지. 김건희 얼굴에다 뭘 했는지 계속 빵빵해지고 있고요. 저러다 터질 것 같아요. 뭐 라토스 맞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들어오면 봐봐요. 최혜병 특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머리 아플 거야.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걸 거예요. 나가고 싶죠. 또 나가고 싶죠. 이거 지금 복잡한 구조 속에 내가 범인인 사건이에요. 윤석열 입장에서. 최혜병 특검. 다음에 의사 파업 문제. 이미 윤석열의 가시권은 벗어났다. 다만 이게 결국에는 의사만 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총선용으로 질렀다가 지금 대책을 못 찾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환자들이 죽어가면 의사들 책임만 있어요? 정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 책임이 크죠. 어저께 그 한덕수는 입술이 진 상태로 괴랄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저 입술을 왜 저렇게 쥔 거예요? 뭡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의사가 견해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아니야, 헤르페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쥐어 터진 거야? 맞아? 아니요. 모른다니까? 아니 진짜 나 몰라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나 몰라. 이것만 보고 헤르페스인지 아닌지 알면 어떻게 알아? 모르지. 실제로 가까이 봐야 되고 채취도 해봐야죠. 바이러스가 헤르페스인지 아닌지를 채취를 너무 해봐야죠. 피곤하면 뭐 생기니까. 센터를 한방 맞아요. 알겠습니까? 새벽 3시에 왔는데 네가 안 나와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헤르페스라고 하면 윤석열 때문이죠. 왜냐면은 실제로 과한 업무는 지금 우리 송장 총리가 다 하고 계시잖아요. 헤르페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랍니다. 이 이상 가진 않으렵니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모양은 흉하긴 합니다. 저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요. 뭐 맞았을 수도 있죠. 아니 이 새끼가 하고 누가 때렸을 수도 있죠. 자 넘어가시고. 아무튼 국내에만 들어오면 윤석을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하는 거고요. 얘네들 어떤 생각이냐면 악플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김건희 명품백 받고 한 6개월 숨어 있다가 나와도 악플이 안 달리네? 외국에 또 나가네? 그럼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첩보에 의하면 이달 말에 아프리카 또 나간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달 말에 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상황이 나갈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얘네들이 봤을 땐 나갈 상황이지. 아, 그렇긴 얘네들 한데. 입장에서 나갈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 비행기 탈 때마다 인터넷상에 정말 하면 안 되는 악플이 달립니다. 비행기 추락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요. 처벌을 해야지. 순간에 없어지는 건 역사의 교훈이 맞아요. 하나도 없어. 교훈도 안 되고 그 이직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처벌을 증상이. 해야 돼. 근데 가끔씩은 속마음이 비슷할 때도 있습니다. 짜증나니까. 근데 일단 이번에 중앙아시아 가서도 성과 만들기, 순방 성과 만들기 딱 걸린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순방 성과라는 우즈벡 고속철 이미 8개월 전에 구매 결정. 그 윤석열이 숟가락만 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얼마나 부처에다가 짜내라고 했으면 8개월 것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이번 순방 효과로 집어넣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치면 사실은 우즈벡에 갈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만들어서 간 거라고 그러니까 기사가 생각할 수 그렇게 없는 나왔죠. 거죠. 그 정권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다음 이게 보세요. 2023년 10월 12일 현대 로템 우즈베키스탄 고속열차 6대 수주 눈앞. 눈앞이라고 써 있지만 이미 10월에 이제 확정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6대하고 그리고 스코다 전기 열차 30대 구매 예정이라고 이미 떴고 이때 당시에 수출입은행에서 그 차관 유치 계획이 했다고까지 뜬 거예요. 그럼 이미 다 이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이가 가갖고 저걸 판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왜냐하면 그 앞전에 이제 앞에 윤석열이 뭘 했다라는
보도가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자화자찬하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런 과정 아무것도 없이 짠 하고 가서 하니까 이걸 뒤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 열받는 거예요. 우즈벡 고속철 구매 자금 전액 한국이 빌려준다. 뭐 하는 짓이야. 엄청 부자 나라야. 애들 보면은 뭐냐면 저번에 기억들어요. 우크라이나에다가 몇 조 막 빌려주면서 한국 자금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얘 도대체 뭐 하는 새끼야? 그러니까 나가서 이런 그러니까 검사들 술 먹고 흔히 하는 게 이런 건가 보죠. 나가서 본인 뭐 야 이거 여기까지 내가 낼게. 이런 거 하고 똑같은 짓을 순방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거예요. 마세요. 검사들이 무슨 여기까지 내가 낼게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나가시지. 그러면 그 뒤에 누군가 따라 들어온 스폰서의 비서가 계산하고 갑니다. 원래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판사, 검사, 기자가 술 먹으면 술값은 누가 내나 가게 주인. 그러니까 그런 짓을 지금 순방 나가서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지 돈 아니거든. 맞아요. 진짜 정확하게 내 돈 아닌 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쓰고 다니는 겁니다.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거기 가가지고 공기 좋은 데서 발렌타인 30년 한 잔 딱 하면서 매덕불? 알았어? 지 돈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꽤 있긴 한데요. 딱 그거야. 그 집안에서 아들 뭐 재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집안은 망했는데 아들 장학금 받고 밖에 나가가지고 펑펑 쓰고 다니는 진짜 무능하고 부패한 가정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야 오늘 내가 쏜다. 우리 집에 석유 나와. 딱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 때 이집트의 K9 썬더 자주포 팔면서 상환을 그 우리나라 산업은에 의해서 융자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0년 유치에 35년에 이자율이 0.1%. 아니 국내에서는 부자 감세. 나도 그렇게 좀 빌려줘. 나 아파트 하나만 살게. 다른 나라 가서는 정말 저렇게 그러니까 일반 이익직 어르신들이 알기에는 윤석열이가 중앙아시아 가서 한국 고속철도 팔고 왔어. 우리 세일즈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중앙아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는요. 고속철도가 만들어지는데 야 우리가 돈 다 빌려줄게. 역대급 싼 이자로 빌려줄게. 안 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게 딱 수법이 그거잖아요. UAE에다가 원전 수주할 때 그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의 교훈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봐야 돼요. UAE 때 원전 수주할 때 이명박이 무슨 짓거리 해줬죠? UAE에다가 우리나라 군인들 보냈는데 그 끝까지 비공개로 하고 있다가 맞아요. 그러면 카자흐스탄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 번쯤은 국회 차원에서 이건 뒤져볼 필요가 그랬을 있어요. 수 있겠네.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0.1이 아니고 0.01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0.01이래요? 아니 그렇게 빌려준 나는 이거 롯데타워에 그 아파트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0.01. 근데 연리가 0.1이면 10년 거치면 0.01이 맞겠네. 전체로 보면. 와. 아이고 내가 거의 공짜로 떼을 받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G7 정상회의가 열렸었죠 최근에. 네.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 게 북러 군사협력 증가 부분이에요. 오늘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 상황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만이 없어. 윤석열이를 초청을 안 했어. 그러니까 모질이 하나는 중앙아시아 가갖고 가짜로 고속철 팔고 다닌다 이런 느낌인데. 할 필요가 없죠. 윤석열한테 왜 이야기를 그래 없어도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요. G7 정상들 입장에서는 북러를 규탄하면서 윤석열을 끼워 넣을 이유가 없어요. 러시아가 좋아하겠어요? 북한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북러 군사 협력 강화는 진짜 윤석열 탓이에요. 이거는.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잘했고 푸틴이 잘못했다면 홍차 마실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말 못하겠는데 아무튼 간에 북한이 지금 군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한국과 러시아가 교류가 정상화가 되고 한국과 중국이 교류가 정상화가 되면서 한국과 남한과 북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먹을 게 남한이 많으니까 북한의 지원을 끊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러시아가 해왔던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다 끊고 한국과만 교류하면서 사실은 많은 걸 얻어낸 거거든요. 그 뭐 우리나라 뭐 군사무기 잘 만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미사일도 잘 만들고 뭐 탱크도 잘 만들고 그거 아세요? 그거 다 러시아 기술이에요. 미국 기술 하나도 없어요. 미국 기술 안 줘요. 어디나 오히려. 근데 러시아에서 아무튼 정말 웃기는 건데 러시아에서 미사일 기술, 로켓 기술, 탱크 기술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뭐 유명한 K9이라든지 K2 막 이런 것들이고 우리나라 현공 시리즈 뭐 이런 미사일들 다 러시아 기술. 그러면 그 러시아 기술 이제는 어디로 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그 결론이 그건데? 모든 게 그렇게 되진 오늘 않지만 만나러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거기에다가 북한과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G7 모든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던 이 상황 하에서는 외교 병신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국방도 병신이 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빵빵빵 터지잖아요. 이 정권 말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급해가지고 석유 시추하고 막 해외에 나가면 내가 외교 잘해갖고 고속출도 팔고 오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동해 시추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똑같아. 저 KTX 파는 거랑 똑같아. 동해 시추가 이미 4개월 전에 결정이 됐어. 거기에 윤석열이 끼어들었다. 이게 지금 국회의회에서 지금 다 까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국 석유검사에서 윤석열이 그 발표에서 뜨끔했을 것 같아. 그냥 오히려. 조용히 먹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맞아요. 이게 보니까 갑자기 석유공사에서 1월 26일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인 겁니다.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써 있지만 일단 여기서 안건이 의결됐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5개월 됐다.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실은 눈치채면 안 되는 건이었는데 눈치채가지고 속도 없이 그렇죠. 쫄래쫄래 나와갖고 야 석유 나온대. 근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라는 그 것은. 생각도 들어요. 이거 대통령이 나오기 7분 전까지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몰랐다고 그랬잖아. 맞아. 몰랐으니까 가능한 거야. 알았으면 내가 봤을 때 관련 부서 알았으면 다 몰려가서 막 통쩍 가야지 이랬을 텐데 몰랐으니까 어째 뭐?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지금 이게 6월에 이걸 발표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당시에 1월 26일 날 이사회 직후 석유 관련주 변동률 그래프가 나왔어요. 표가 나왔는데 이걸 보니까 이 자식들 여기서 한 번 해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미 이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고 팔고가 이때 한 번 했고 이번 6월에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러면 그치. 이걸 2번 다 먹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 정말 석유공사 이거 다 수사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익의 단계가 다 달라. 석유공사 전현직 임원들의 해먹기. 사실 자본 잠식 상태라 실제로는 석유공사는 비전이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건에 뛰어들어서 인맥으로 그 액트지오라고 하는 직원 1명인 곳에다가 프로젝트를 주고 일단 17억 18억 던져놓고 이번에 보니까 그 과정들이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막 그 매출이나 직원들 숫자가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보다 더 큰 회사들은 다 제끼고 1인 기업에 줬던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직원 10만 명인 회사를 제끼고 직원 한 명의 액트지오를 고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직원 10만 명이건데 직원 1인 회사보다 1인당 매출이 더 적어 1인 회사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의혹이 나오면 대통령실이 진상 조사를 해야 되는데 동해 심해 시추 착수비 120억 원 확보라고 보도가 나와요. 이게 기레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야. 아니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 이상이라 그랬는데 지금 120억 확보된 그러니까 거거든요. 착수비잖아요. 착수비. 착수금. 착수
마치 변호사들 착수비 주듯이 나 저 말이 그게 좋더라. 아무튼 착수비로 120억을 딱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120억 어떻게 땡땡땡땡 결제돼가지고 어디로 사라지고 하겠지.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이 착수비 120억 확보하는데 제가 봤을 때 120억 정도는 특별하게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었으니까 하겠죠. 또 어디서 예산 적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보고 있으면 답답하긴 한데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주요 발표에서 봤을 때 이제 시추 비용이 알려진 대로 5개 파면 이제 5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이제 착수비로 120억 원을 일단 확보를 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년 예산에 포함시킨대요. 어차피 관심도 없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관심 없어요. 그분은 관심 없어. 차라리 내가 봤을 땐 그분은 동해 앞바다에서 발렌타인이 나온다면 더 좋아하다 그러지 석유 나오는 거 관심도 없고. 그럼 내년 예산을 지금 올해 국내 예산이 700억 정도 되는 건데 한국가스 석유공사가 근데 여기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400억 정도 돼서 1,100억 정도를 맞출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은 올해 700억이었던 국내 예산을 어떻게 한 5천억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건가요, 예산을? 아니 만들 수는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라에 돈이 그러니까, 없어, 국가에. 아니 지들 돈은 있어. 지들 쓸 건 있어. 우리한테 돈을 안 써서 그렇지 혼자 비행기 타고 잘도 다닙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봐요. 핵심은 애가 워낙에 무능한 애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 무능한 애를 이용해 먹는 사악한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기재부 장관이 예산에 관련된 재정 상태를 속이고 하다못해 공기업이나 제일 가까이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또 다른 것들을 속이는 구조 속에 리더라고 하는 놈이 대가리가 안 되니까 전방위적으로 국가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말 안 된 게 내가 봤을 때 주변에 윤석열을 위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정권 말적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정권 말 이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사람이나 윤석열이 대통령에 있어서 자기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빼먹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든 아니 지금 K&A들 입장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된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투자한 만큼 꺼내가거나 아니 혹은 내가 이 상황을 이용해서 꺼내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앞뒤 정치적 사정 이런 거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윤석열 사정도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발표하게 해버리고 이거 발표하시면 지지율 뜹니다. 한 다음에 돈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 거죠. 야, 좀 많이 부끄럽다. 뭐 이런 이야기고. 자, 거짓말과 무능과 그리고 윤석열을 둘러싼 사악함들이 대한민국을 다 망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